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2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황 차트 보는데, 비트코인 차트는 이상민 님이 이제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볼 때는 그 야옹 님하고 이제 에리규 님이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새벽에 이제 비트코인 먼저 일봉 차트, 비트 스탬프 차트고, 새벽에 이제 올랐습니다. 상승을 해서 현재 이제 1890달러에 위치를 하고요. 지금 이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은 지금 살짝 돌파가 돼서 20일과 50일이 3일 전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났고요. 지금 이제 20일과 50일 사이에 껴있는 모습인데, 보시면 이 박스 하단과 박스 상단, 이 지난번 이 쌍바닥 찍고 이 중심, 박스 하단과 박스 상단, 박스 중심, 이 박스 중심이 11,100달러입니다. 이제 비트 스탬프랑 업비트 차트가 약간 차이는 있어요. 약간 차이는 있고 11,100달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1,100달러, 지금 이제 이 라인에서 저항을 맞고 지금 쉬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냐 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일단 11,100달러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주는 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이 삼각수렴의 이 추세선,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박재균님 의견도 이제 그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중심만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을 넘어서 이 상단 돌파 시도를 할 것이고, 상단이 돌파되면 13,900달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이제 올라가 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돌파하고 한번 눌러줄 수 있어요. 아니면 돌파 전에 뭐 한번 살짝 눌러주고 또 돌파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일단 13,900달러 이 라인 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 상승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 그렇다고 하면 엘리엇 파동으로 크게 이제 1파, 2파 조정, 이제 3파가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럼 이제 이상민님 의견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지지받고 반등 나왔던 이 자리는 채널 4분의 1 라인, 이 채널 4분의 1 라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상민님 의견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조정 막바지에 이른 듯하여 지금까지 궤적을 그렸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다음 큰 1파 내의 쐐기형으로 보았으나 형태가 맞지 않았다고 보고 아직 조정 중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정은 3, 4, 5 조정 파동이 2번 연속으로 되었고, 현재 진행되는 파동은 단순 조정 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엘리엇 파동으로 보셨을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것 같아요. 더 큰 틀에서 3번의 조정 파동이 한데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단순 조정 파동의 마무리는 9,483달러가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지금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지난번에 이상민 님이 이 의견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3, 3, 5 조정 파동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났다. 그래서, ABC, 1, 2, 3, 4, 5 파동이 되고, 지금 이상민 님 의견은 이게 이제 하나의 3, 3, 5 파동 있었고, 큰 틀에서 한 번, 그리고 또 ABC, 1, 2, 3, 4, 5 해서 2번, 그리고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조정 파동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세 번째 파동은 지금 이제 ABC에서 B파 진행 중에 있고, 이 B파 상승, 이 마무리가 11,000달러를 넘지 못하는 걸로 이제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같은 관점에서 이제 보고 계신 것 같고,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이후에 이 추세선 삼각수렴의 상단부를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보고, 이상민님은 여기서 이제 조정받을 수 있는 그림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C파는 9,483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시 이제 이상민님 내용 이제 다시 좀 추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플랫 파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거래량이 한번 오른 적이 있는데, 이때 개미 물량이 털렸고 이 물량을 이제 세력이 가져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첫 번째 3, 4, 5에서 마지막 이제 5파에서 이 거래량
터진 부분, 이게 이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는 거다라고 이제 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현재 진행 중인 단순 조정 파동의 마지막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첫 번째 플랫형 마무리될 때 세력이 흡수한 거래량을 개미한테 다시 떠넘기고 마지막 조정의 끝점에 왔을 때 그걸 다시 세력이 가져가서 먹어준다라고 하면 받아 먹을 듯한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 C파에서 지금 개인들 물량을 다시 한번 또 세력들이 이제 받아갈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거고요. 이곳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 조정이 끝났다는 뜻일 듯 합니다. 이외의 플랫과 한 번의 단순 조정으로 전체 조정이 길어진다고 보면 길을 모으는 기간이 길어졌다는 뜻이 되므로 큰 산파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시간이 좀 더 걸릴 듯 하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좀 더 보면 지금 이제 이상민 님이 주신 의견과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의견과 이제 일단은 다른 점도 있고 뭐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뭐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저는 여기서 이 박스 중심을 넘어가서 이 삼각 수렴 하단부를 깨지 않고 이제 깨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단 이 채널 4분의 1 라인, 이 채널 4분의 1 라인이 지금 4분의 1 라인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끝까지 간다, 이 삼각수렴의 끝까지 간다라고 해서 이제 9월 8일, 뭐 9월 중순까지 이 기간까지 가고 나서 간다라고 하면 이때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이 채널 4분의 1 라인이 이렇게 보시면 20주 이동평균선과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이 삼각수렴의 끝자락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돌파 시도를 저는 할 거라고 보고,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이 삼각수렴의 상단 추세선을 돌파해서 이 13,900 여기서 8월 말 시간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상민님은 여기서 지금 이제 C파 조정이 시작이 돼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20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채널에 지금 이 보라색으로 진한 영역, 이 부분이 20주 이동평균선 하단부, 그러니까 채널의 하단부가 20주 이동평균선과 만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까지 지금 보시면 그 이상민님 의견에서 9월 한 24일, 뭐 25일로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이 C파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 8월입니다. 8월, 죄송합니다. 8월 24일, 뭐 25일로 이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8월 24일, 8월 25일 이때쯤에 이 하단부, 채널의 하단부가 9,500달러입니다. 그래서 20주선을 터치를 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상민님 의견은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이렇게 조정을 길게 받았으니까 20주선을 한번 찍어주고 이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그럼 이제 8월 25일까지 9,500달러 20주선 터치한 이후에 그 다음에 넘어가주는 그림으로 된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이제 1파 엘리엇 파동에서 크게 큰 1파, 2파 조정을 20주까지 눌러주고 시간을 충분히 보내주고요.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파가 시작되는 그렇게 이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번 달 말 전에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3파가 시작이 되는 큰 3파가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9월 달은 이제 긍정적인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이상민님하고 이제 저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비슷하게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제 저는 이제 상승으로 가는 부분, 이상민님은 이제 하락으로 조정을 한 번 더 받고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셨어요. 뭐 어찌됐든 뭐 여기서 조정을 한 차례 받고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서 쉬고 넘어가든 저는 이제 같은 결과는 뭐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시총 차트 보시면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올라왔어요. 시총진도 올라와서 지금 일단 그 추세선,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선을 현재 보시면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는데 일단 이 추세선은 돌파를 했지만 이때도 이제 다 돌파를 계속 했었는데 돌파하고 다시 내려왔죠. 지금도 보시면 자세하게 보시면 이 추세선은 돌파가 됐는데 지금 지난 5월 30일 이 고점 2,800억 달러, 지금 현재 2,723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2,800억 달러는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2,800억 달러 이 라인이 2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 조만간 이제 골든크로스가 날 건데 지금 이 라인과 다 겹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2,800억 달러를 넘어가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는 이제 골든크로스가 되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을 하고 상승 그림으로 시총도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그 이상민님 의견 주셨던 이제 10화 조정으로 간다라고 하면 다시 이 고점 맞고 또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아까 이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그 박스 중심 11,1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11,100달러 넘어가 주면서 알트코인도 같이 올라가 주면서요. 여기에서 이 20일, 50일 그리고 2,800억 달러를 넘어가는 돌파하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알트 시총 차트를 볼게요. 알트 시총 차트 주봉 차트인데 보시면 여전히 이제 50주 이동평균선 안착한 그런 모습이고 알트 시총 차트는 제가 20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 줘야지 알트가 이제 그때부터 상승이 시작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820억 달러인데 지금 20주 이동평균선 위치가 920억 달러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0억 달러 100억 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해 주면 그때부터 이제 알트 시총도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 라인이 결국에 그 알트코인들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을 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다음으로 숏차트와 롱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숏차트는 일단 먼저 롱차트 보시면 이렇게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계속 거래일 한 7, 8거래일째 계속해서 횡보하는 이런 모습이고 숏차트는 지금 어제 약간 줄었어요. 숏 물량이 어제 약간 줄었고 지금 코인팜에 있는 비트맥스를 보면 숏이 약간 줄었습니다. 47이고 롱이 거의 이제 53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어제 비트코인 상승해 주면서 롱 쪽으로 이제 베팅하는 그 물량이 좀 늘어났다. 물론 여기에서 이 53까지 늘어난 만약에 아까 이제 이야기하셨던 그 이상민님 의견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 롱 물량 늘어난 부분이 아마 이제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회수가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보고 도미넌스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 차트를 지금 오늘 그 와사비님이 그 교정한 이 와사비님 검정색이 와사비님이 15개 시총 15개 코인들만 뽑아내서 스테이블 코인 제외하고 도미넌스 차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신규 구독자분들 중에 와사비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트레이딩 뷰 가시면 그 와사비님으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여기 WASABI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와사비님이 예전에 올려주셨던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고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도미넌스 차트 보시면 이 검정색 이게 이제 교정된 차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레이딩 뷰 비트 도미넌스 차트가 약간의 왜곡이 있어서 일단 이제 이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야옹님이 이제 의견 주신 부분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야옹님이 잠깐만요. 야옹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 차트 채널을 이렇게 보면 도미넌스 고점처럼 보입니다만 채널에 정확히 맞게 들어가지 않아서 채널 그리기 어려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하는 도미넌스 차트가 약간 왜곡이 있어서 이걸 보고 이제 판단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야옹님도 그 의견을 주신 건데 먼저 일단 야옹님이 이 그려주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옹님이 그려주신 차트를 보면 지금 야옹님 도미넌스 의견은 뭐냐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채널을 이제 먼저 그렸고 이 우하향하는 채널을 이 고점과 지금 고점이 나왔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이제 그렸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이 상승 채널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이 5파에서 이 공간이 이만큼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하향하는 이 노란색 영역, 이 우하향하는 도미넌스 차트 상단부를 돌파해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5파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공간 자체가 지금 뭐 85까지 지금 이제 69인데 85까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XRP로 나와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이제 공간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도미넌스 차트에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하는 차트를 보면 이게 지금 아직 고점이 나왔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때
않았을 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린 차트는, 채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검정색으로, 이게 약간 헷갈리실 것 같은데, 검정색으로 체크한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보시면, 제가 채널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 지금 이 고점은, 우리가 고점이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고점으로 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지난 그 2017년 초에, 여기를 이제 고점으로 보고요. 2017년도에, 보시면, 여기, 죄송합니다. 지금 목소리가 갑자기 갈라져서,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2017년도 이 6월달 도미너스 저점, 그리고 18년도 1월달 이 도미너스 저점을 이렇게 채널 저점으로 이제 체크를 하고요. 우하향하는 채널을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미 이제 돌파가 됐다. 이미 돌파가 됐고 이 안에서 이 검정색으로 상승 채널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하나를 더 그려서 이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건 지워볼게요. 이건 지워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상승 채널 상승 채널에서 지금 검정색을 보신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번에 이 고점이 물론 이제 3판은 이 상승 채널을 돌파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5판은 이 상승 채널 거의 고점에 닿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물론 이때 3파처럼 좀 더 올라와서 넘어가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진행되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고점이 확인됐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이와 같이 좀 더 흔드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떨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엘리엇 파동으로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완전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미너스 차트를 볼 때 트레이딩뷰에서 제공하는 차트를 그대로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야옹님 의견처럼 좀 더 이제 상승 공간이 남아있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뷰 제공하는. 근데 이제 트레이딩뷰 차트가 자체가 약간 이제 왜곡이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와사비님이 제공해주신 이 검정색 이 차트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에리규님이 이 도미넌스 관련된 의견 주신 부분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거래소로 인해 비트로 자금이 몰릴 듯한 상황이네요. 현재 시점에서 기관들은 비트, 너그럽게 뭐 이더 정도까지 비트와 이더 외에는 큰 관심은 없을 것 같고요. 개미들이 알트 손절치고 지금이라도 비트로 가야 하나 하는 극한의 시점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 뇌피셜이 틀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리규님은 지난번에도 비슷한 의견 주셨는데 벡터 거래소가 오픈한다라고 하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제 이더리움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을 하고 나서 알트가 상승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의견입니다. 도미넌스가 80을 본격적으로 넘어서면 어떤 개미가 버틸까요? 아마 그때는 개미들이 버티지 못하고 알트를 다 손절을 치고 비트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아마 개인들 입장에서는 더 극심하게 더 비트코인을 상승 그림으로 만들어 줬을 때 그때 알트코인도 손절하고 비트코인으로 갈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이시고, 제가 당장 도미넌스가 극한의 상황까지 오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벡터 개장과 더불어 기관 자금의 본격적 유입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전 세계가 경제 정치적으로 카오스 상태일수록 그 대부분의 자금은 비트만을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트가 원화 기준으로 하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알트코인이 여기서 원화 기준, 뭐 달러 기준으로 빠진다기보다는 알트는 제자리에 있고 비트코인만 혼자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도미넌스 80까지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야옹님 차트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본다라고 하면 또 이제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레이딩뷰에서 그 수정하지 않은 그 도미넌스 차트를 봤을 때는 제가 봐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냐.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제 의견은 뭐냐면 실제로 도미넌스가,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뭐 전고점 2만 달러 진짜 극단적으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어가서 혼자 비트코인만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섣불리 우리가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갔을 때는 알트코인 실제 상승할 때 이 상승 부분 내가 물론 여기서 트레이딩을 잘해서 난 비트가 먼저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트 올라타고 비트 상승분 먹고 알트코인 먹겠다.
그리고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뭐냐면 생각해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먼저 올라갈 때 비트코인 상승분 취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 기준점 정해서 알트코인들 딱 치고 올라갈 때 그때 비트 매도해서 알트코인으로 가는, 이게 이제 생각했을 땐 가능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내가 내 돈을 알트를 손절치고 여기서 비트로 갔다가 다시 이제 비트 먹고 알트 가는 게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비트코인 일정 부분 있으니까, 홀딩 물량 있으니까 이대로 두고, 나머지 이제 알트코인 주력으로 이제 갖고 있잖아요. 이걸 갖고 있다가 때를 기다렸다가 알트코인이 펌핑이 될 때 그때 이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릭 유님도 마지막 글을 읽어보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비슷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 하지만 1년 후쯤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메이저 알트가 승리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이더리움과 리플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주목하시길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에릭 유님도 단기적으로는 비트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인다. 벡트 거래소 오픈 때문에 그렇게 보지만, 전체적으로 1년 한 뒤쯤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수익률은 알트코인들, 대형 알트코인들 수익률이 훨씬 좋을 거다라고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타이밍을 내가 다 맞출 수 없다 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알트코인을 들고 기다리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 타이밍을 다 거기서 적절하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렇게 본인은 하겠다라고 또 이제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자 취향에 맞게끔, 그리고 내 능력에 맞게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 Q&A로 들어가서 둔산신기 목련 구현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소액이지만 리플 60, 이더 20, 비트 20 비율로 투자 중입니다. 문득 요즘 시장을 보다 의문점이 생겨서요. 세력이란 존재들 하면 저는 조지 소로스, 엘리엇의 헤지펀드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헤지펀드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중간에 생략을 하고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발을 담근다면 100배, 1000배도 벌 수 있을 텐데 관망한다는 건 그들조차도 아직 이 시장에 확신이 없는 건지, 그들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규제 정도는 손쉽게 암호화폐 시장에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들조차도 확신이 없는 건지 시장 상황이 안 가다 보니 이런 쓸데없는 의구심도 드네요. 대표적 헤지펀드들인 그들은 아직 이 시장에 확신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확신은 있지만 관망 중인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미 큰 돈을 담궈놓고 시세를 마음대로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써주셨고, 먼저 보시면 그 골드만삭스, JP 모건, 이런 이제 금융 세력들이 어느 정도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발을 담궈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미 세력들은 이 시장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나머지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세팅을 2018년도, 2019년도 이 기간 동안 세팅을 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019년도 지금 벡트 거래소가 오픈하기로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지금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2018년도, 2019년도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리했던 내용들 잠깐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2018년도에 이 골드만삭스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일을 진행을 했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정리했던 건데요. 3월에 골드만삭스 투자를 받은 서클이 비트 라이센스를 획득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에서요. 그리고 5월에 암호화폐 트레이딩 데스크를 발표했고, 2018년도 5월입니다. 그리고 9월에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 USDC를 공개를 했고, 10월에 커스터디 서비스 스타트업 비트고 홀딩스에 1,6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 그리고 11월에는 이런 비트코인 파생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온보딩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도 시장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JP 모건도 실제 또 JPM이라는 코인도 발행을 하고요. 또 이제 페이스북도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오고 계속해서
이런 기관들이라든가 대형 IT 회사들이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IT 회사들 그 배후 세력들이 결국에 또 금융 세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잘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나잘님이 이상민님 내용을 받고 나잘님이 업비트에서 달러로 출금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H채널 덕분에 흑우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초보인데 한 가지 궁금증이 제가 거래하는 업비트에서 달러로 매도 매수가 가능한데 테더마켓 요즘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코인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매도할 때 달러로 거래하고 달러 잔고를 지속 부여하면서 코인 거래를 계속하면 환율 이익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테더화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테더화로 매도하시든지 아니면 뭐 트루 USD로 매도하시든지.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만약에 원화가 약세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내가 현금을 확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굳이 원화로 매도 안 하시고 뭐 테더마켓이라든가 아니면 트루 USD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또 언젠가 업비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실제 통장으로 출금해야 할 때가 올 것 같은데요. 원화로 변경할 때 수수료 문제도 있고 원화 안정화가 안 되어 있을 때 해지 등을 생각하면 달러를 곧바로 실물 통장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뭐 외환 통장으로 바로 송금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거는 그 실제 달러가 아닙니다. 테더화는 달러가 아니기 때문에 테더화를 뭐 다른 거래소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내가 테더화를 내가 이제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할 수는 있는데 이것 자체를 달러로 출금하는 거는 만약에 그 나잘님이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 출금이 가능한 그런 게 다 세팅이 돼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달러 테더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테더 또는 뭐 트루 USD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달러가 충분히 올라갔다. 그러니까 원화가 충분히 약세로 가서 이제는 원화 강세 국면으로 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실 때 그때 테더화를 매도해서 원화로 바꾸시든지 원화로 바꾸신 다음에 원화로 출금하셔도 되고 만약에 달러로 출금해서 갖고 계시고 싶으시면 테더화를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테더를 매도해서 원화로 바꾸신 다음에 그 원화를 출금해서 다시 이제 은행 가서 수수료 지불하고 달러를 이제 매수해서 외환 통장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직접 달러를 업비트해서 출금하는 거는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혹시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답변 달아주시면 또 이제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잠부나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저는 이번 알트장은 우리가 예상하는 지점에서 올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상승장에서 엄청난 양의 테더를 풀어 비트를 단독 펌핑 시켰음에도 신규 참여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거의 실패한 전략 같아서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신규 참여도 어느 정도 있긴 있었는데 폭발적으로 있진 않았죠.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신규 참여가 나오기 위해선 잠부나무님 말씀처럼 이런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알트코인에 뭐 투자를 했든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든 돈을 벌어서 내가 뭐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 돈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 홍보를 해줘야지 시장이 신규 참여자들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크게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비트만 오르락 내리락 하여 상위 2%의 자산만 불려간다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고 개미들도 무관심해질 겁니다. 이번 이제 벡트 소식처럼요. 벡트 오픈은 엄청난 호재임에도 놀랍게 무반응이었죠. 이 상태에서는 ETF 승인이 나와도 예상과 달리 시장 활성화를 낙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알트 시장 활성화를 더 늦추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봤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그러니까 잠부나무님 의견은 이제 이 시장이 흥행이 성공하기 위해선 결국에 알트코인들 펌핑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번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 중에 고생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 소액으로라도 뭐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나와서 야 누가 뭐 몇십 배 먹었다, 누가 뭐 100배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신규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올 거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또
올라갈 건데, 이미 아마 그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는 알트코인들은 펌핑이 됐고, 어느 정도 그 신규 투자자들이 펌핑된 알트코인들을 물량을 받아가는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구조 자체가 결국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때는 누군가 돈을 벌고, 여기서 이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와 또 펌핑되는 걸 봤을 때 이제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한 번에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뭐 올해 그 사이클이 한 번이든 뭐 두 번이든 이렇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도 제가 봐도 잠부나무님 의견처럼 그런 대중들이 한번 진짜 뭐 와 할 정도의 뭐 진짜 가자 막 외칠 정도의 그런 펌핑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라고 봐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금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볼게요. 보라가 업비트에 상장했는데 원화마켓에는 없고요. BTC 마켓에만 사토시 가격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뭐 이거는 그 시장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른 시장이에요. 원화마켓, BTC 마켓 이렇게 시장을 분리해서 보시면 되고, 그 상장되어 있는 그 시장마다 제품 품목, 그러니까 A라는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품목, 그리고 B라는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품목이 동일하지 않다. 물론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실제 뭐 슈퍼마켓도 다 슈퍼마켓마다 다 똑같은 물건을 팔진 않잖아요. 물론 A라는 슈퍼마켓에서 파는 물건, B라는 슈퍼마켓에서 파는 물건이 공통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물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야옹님 의견 받고 크레이지 동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잠이 안 와 이것저것 뒤져보다 과거에 본 적이 있는 영상인데 발견해서 반가운 마음에 마치 다락방에서 수십 년 전 묵혀둔 드래곤볼 슬램덩크를 발견한 기분. 링크를 걸어봅니다. 아마 이제 드래곤볼하고 슬램덩크 보셨다라고 하니까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저 이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때 막 그 드래곤볼 슬램덩크를 책상 밑에 놓고 이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막 북두신권, 너는 뭐 6초 만에 죽는다 뭐 이런 거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가 저랑 뭐 비슷한 나이실 것 같고, 아마 과거에 이 다큐 보신 분들 꽤 되실 겁니다. 과거에 이미 보신 분들은 다시금 마음 부여잡는 기회를, 이제 막 코인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비코의 과거를 잘 알게 해주는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되어 강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고, 2분 30초에 로저버 영상 등장하고, 그리고 24분 이후에 과거 독일, 아르헨티나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 사태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꼭 보시기 바란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24분 이때 보면 독일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 이제 당시 사진이라는데 보시면 돈을 이렇게 빗자루로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나 똑같은 거예요. 돈이 쓰레기나 똑같은 거고, 이 영상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독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독일이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봤던 그 물질적 피해보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 봤던 물질적 피해가 더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거의 전쟁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이 영상 링크를 붙여놓도록 할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다음으로 그럼 이연걸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알트코인의 상승 시점에 대해서 궁금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갖고 있는 코인이 거의 알트다 보니 도미넌스만 신경 쓰고 있는데요. 비트 2만 불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비트만 2만 불 가고 알트가 가만히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계산해봐도 도미넌스가 80%가 넘을 거라는 계산이 나오며 BTC 시장에서는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차트가 망가지는 알트코인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800달러를 넘고 나서 알트가 가든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따라가든지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 뭐 이영걸님처럼 이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영걸님 의견이 이제 저랑 이제 비슷한데,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2만 달러까지는 먼저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이 따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째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알트코인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해서 일단은 비트코인을 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시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야옹님이 차트 의견 주셨던 부분 본다라고 하면 그 상승 채널,
그 안쪽에 안에 있는 그 우하향하는 도미넌스 차트 안에 있는 상승 채널에서 그 공간 자체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만큼 추가적으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80까지도 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지금 아까 의견 주셨던 것처럼 1년 뒤에는 알트 상승률이 비트 상승률보단 클 거다, 대형 알트 상승률이,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좀 이제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의 비중을 실어서 기다리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최세훈 TV님이 2021년 말까지 봤을 때 엔화로 바꿔놓은 게 좋을까요? 달러가 나을까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달러 엔화 차트를 보면 전체적인 큰 그림은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가 엔화 대비 약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 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우하향하는 차트 채널 상단부에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채널 아래쪽으로 내려올 확률이 많고, 채널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라는 의미가 뭐냐면 달러가 엔화보다 약세로 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와 엔화를 놓고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2021년에, 물론 이제 2021년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뭐 지금 여기서 아래로 내려와서 찍고 올라와서 다시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2021년이라고 하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보다는 달러가 강세로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일단은 달러 약세, 엔화 강세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서 달러 강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지금 위치에서는 달러하고 엔화를 놓고 봤을 땐 엔화가 강세 국면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021년은 모르겠습니다. 2021년은 모르겠고, 일단 지금 현재 위치에선 달러가 엔화보다 약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금동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바이낸스 비너스가 출시가 되면 벡트거래소 리브라 등과 함께 암호화폐 금융 시스템에 불을 지필 것 같다는 뇌피셜입니다. 사람들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높은 이자율, 더 높은 수익률을 따라서 돈이 움직이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기사 내용을 볼게요. 지금 중국 바이낸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겁니다. 페이스북 리브라에 맞불 놓겠다라는 거고, 이제 8월 19일자 어제 기사예요. 어제 오후 5시 나왔는데, 금융 인프라 낙후된 제3세계 결제 수단으로 유도할 가능성, 이렇게 써 있고요. 내용은 뭐냐면 지금 바이낸스에서 지금 프로젝트 비너스 개발에 나선다라고 밝혔고, 구체적인 출시 시점 공개하지 않았지만 페이스북 리브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업 및 개발 도상국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현지 통화와 연동된 코인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특히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터키, 이란, 이렇게 각국의 화폐들이 굉장히 약세 국면을 띠고 있는, 또 아프리카 지역들 같죠. 뭐 이렇게 금융 시스템이 발전하지 않았고 중앙 정부의 화폐 자체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일단 또 그 나라의 현지 통화와도 어느 정도 연동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비너스를 또 이렇게 거래를 하는 그런 확률이 또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여기 밑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금융 규제가 까다로운 주요 국가에선 큰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에 지금 바이낸스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거기에 이제 지금 페이스북 리브라처럼요, 어떤 지급 준비율 개념을 도입을 해서 실제 갖고 있는 그 각국 화폐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중앙 정부가 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 국가들 어떤 통제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할 겁니다.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견제를 할 건데,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페이스북 리브라도 이런 뭐 청문회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받아들여지게 되고 페이스북 리브라,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 뭐 비너스, 또 이제 구글도 만들어내겠죠. 아마존도 만들어낼 겁니다. 애플도 만들어낼 것이고, 각국 IT 회사 또는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암호화폐 큰 대형 거래소, 또 JP모건처럼 대형 사이즈의 은행들, 이런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IT 회사들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을 계속해서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과 뭐 각국 그 법정화폐와 패깅되어 있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을 발행해 낸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엔
각국 법정 화폐의 화폐 가치를 급락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암호화폐 가치가 이제 올라가고, 이게 결국에 법정 화폐들을 어떻게 보면 제로로 보내는데, 0으로 보내는데, 빨리 0으로 보내는데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느 타이밍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느 정도 암호화폐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될 거다, 진행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법정화폐는 계속해서 이제 남아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같이 사용할 거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법정화폐는 완전히 사라지고 또 암호화폐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예측을 할 뿐이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사실 그 금융 세력이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림대로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둔산신기님 의견 받고, 다음으로 이제 김은성님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상위 2%가 전체 시장 80%를 컨트롤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상위 2%가 누구이며 그들로 인해 이 시장이 좌지우지 되는데 벡트 오픈이나 ETF 승인된다는 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금융 세력들이 이 시장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골드만삭스 말씀드리고 뭐 JP모건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금융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고, 그 상위 2%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금융 세력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그들이 벡터 오픈도 준비하고 있는 거고 ETF도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의 이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레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왜 갑자기 이런 타이밍, 벡터 오픈, 세계 경제 침체, 무역 분쟁에 갑자기 사토시의 정체를 공개한다고 할까요? 사토시 계정에 있는 비트코인이 90만 개 정도라는데 사토시는 영원히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사토시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이 이동되거나 줄어들면 시장에 엄청난 악영향일 텐데요.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해주셨는데, 일단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사토시 nrh.com 여기 가시면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 정체를 공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뭐 실수를 해서 하드를 분실을 했대요. 하드를 이제 기술자한테 맡겼는데 그 기술자가 내 하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다는 것에 확신을 자기가 해서 그래서 이제 꺼내지 않았는데, 하드를 노트북에 놓고 꺼내지 않았는데 노트북은 며칠 후 택배로 돌아왔고 새로운 하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물론 비트코인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되지 않지 않냐.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만들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면, 이걸 하드에 98만 개의 비트코인을 넣어놓고 이거를 그대로 노트북을 보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2010년도 10월에 비트코인 토크에서 이렇게 이런 자기 실수를 언급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이제 조작일 수 있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번에 자기가 본인이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은 진짜 사토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짭토시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 토큰 포스트 이 사이트 가보시면 이 진짜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니라 사토시 나카모토 르네상스 홀딩스라는 여기에서 이제 뭐 법정 대리인을 내세워서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런 업체 홍보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나누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